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소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네, 그 어떤 채널을 찾아봐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라인더 소음을 확실하게 들려주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쿠지나트, 쿠진 아트. 코스트코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쿠지나트, 아니 그게 아니라 쿠지나트 그라인더. 예!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그라인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름하여 쿠진아트, 이게 아니라 쿠진 아트. 코스트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라인더인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2020년도 1월 달에 이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모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모델은 제가 사봤는데 가격이 싸가지고 싼 맛에 쓸만은 했지만은 성능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싸니까 싼 맛에 썼는데, 이 녀석은 이거 가성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델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녀석의 이름은 CBM18NKR. 아마 KR은 코리아 버전이라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코리아 정식 수입이라는 것 같고, CBM18NKR 이 녀석의 이름이고요. 가격은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쿠팡에 가보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는 8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하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분쇄도의 폭은 모카포트에서부터 뭐 이렇게 프렌치프레스까지 아주 제법 붉은 분쇄도까지 커버가 되고 있고, 모카포트 치고는 아주 많이 가는 분쇄도가 가능해서, 이 녀석은 에스프레소가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분쇄를 해보니까 에스프레소는 지금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당간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녀석의 이전 모델, 이거보다 좀 더 저렴했던 DBM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DBM 쿠지나트 DBM 8KR인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격이 한 5만원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 뭐 코스트코에 가면은 자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 지인들이 많이 사왔어요. DBM 8KR을 많이 사왔다고요. 5만원짜리 전동 그라인더 치고는 디자인은 얘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얘보다 조금 작으면서 약간은 부실한 느낌이긴 한데, 써보게 되면은 핸드밀을 약간 자동으로 갈아주는 정도의 느낌밖에 안 납니다. 그걸 분해를 해보니까 날도 진짜 조그만한 날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보면 이게 플랫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플랫보의 그 칼날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CBM18N 이 녀석은 제가 써보니까 추천할 만해요. 제가 이제 수강생이 이걸 사와가지고 당근에 통해가지고 샀다는데, 제가 한번 써보고 싶다고 갖고 와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고 지금 그라인딩을 해보고 나니까 요거는 좀 추천할 만하겠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8만원에 무료 배송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일단 분쇄도는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가장 굵은 분쇄도와 중간 분쇄도와 가장 가는 분쇄도 가지고 왔거든요. 보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분쇄도가 가장 가는 분쇄도, 그 다음에 중간 분쇄도, 가장 굵은 분쇄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굵은 분쇄도도 생각보다는 균일하지만은, 보시면 굵은 분쇄도 사이사이에 가는 것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뭐 아주 균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물론 앵코랑 비교하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정말 균일한 분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정도의 굵은 분쇄도입니다. 그리고 중간 분쇄도도 보시면은 분쇄 균일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뭐 아주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육안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분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균일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제일 가는 분쇄도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미분의 양은 좀 보이는 편이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까지 까실까실하지만, 까실한 것 치고는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미분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앵코 같은 뉘앙스는 아니지만은 미분이 제법 많이 섞여 있는 정도로 에스프레소 분쇄도 꽤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까실까실하면은 원래 에스프레소가 절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져보시면은 미분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저항이 조금은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간당간당한 정도의 에스프레소 분쇄도, 자유롭게 에스프레소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간당간당하게 저항을 걸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약간 애매한 분쇄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분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생각보다 이거 지금 8만 원대인데 1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대 치고는 균일도도 상당히 괜찮고 미분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적절히 맛있을 정도의 미분의 양이라 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관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날은 어떤 날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제 바디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쇠라고 해서 다 스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스텐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여기 이제 커피 가루가 나오는 곳은 굉장히 큼지막하고 약간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가 나오는 게 잘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퍼도 용량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 가정용 그라인더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고 호퍼를 돌리면 분쇄도가 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랑 똑같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위에 LCD 창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그라인더에 LCD 창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분쇄도가 바뀌게 되고요. 분쇄도 숫자가 1부터 이렇게 쫙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 오토 드립,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쇄도가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에스프레소에다가 이렇게 포타필터 모양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오토 드립으로 가게 되면 약간 그 자동 드립 기계 그 주전자 모양이 나오게 되고, 좀 더 돌리게 되면 프렌치 프레스 모양이 되면서 프렌치 프레스 분쇄도다라는 거를 LCD 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이거 보고 해도 되잖아. 근데 왜 LCD를 보고 이걸 해야 되는지 당최 알 수는 없겠지만 있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샵 오브 컵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잔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1이라고 적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넘어가서 9까지 되어 있네요. 9컵까지 분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써보니까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타트 스탑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누르면 시작, 한 번 더 누르면 종료, 그리고 이 한 컵의 세팅 시간만큼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뭐야, 한 컵 했는데 28초가 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해볼게요. 두 컵을 하면 두 컵 하면 31초가 되고요. 이거 굉장히 길게 되어 있구나. 세 컵을 하면 33이 되고요. 네 컵을 하면 35가 될까요? 36이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한 2초에서 3초 이렇게 늘어나면서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매뉴얼 버튼은 누르고 있는 만큼만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소음은 제가 듣기에는 이거 소음 이거 제법 큰 편인데 약간 세테랑 싸워도 이게 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느낌인데 약간 세테가 뭐 세테한테는 지겠다. 아우야, 세테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세테보다는 조용하지만 앵코보다는 시끄러운 정도죠. 네, 지금 보시면은 민용이 제일 조용하고 그 다음 앵코고 그 다음이 세테였거든요. 미용은 앵코는 세테는 이런 느낌이면 쿠지나트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세테는 쿠지나트는 이런 느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소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네. 그 어떤 채널을 찾아봐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라인더 소음을 확실하게 들려주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치우고 나면은 여기 잠깐만, 이거 수강생이 보면 안 돼. 이거 내 거 아니거든? 내 게 아니라 가지고 안 깨졌는데 그래도 떨어뜨린 걸 알면 굉장히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토출구가 보이는데 잔량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정전기도 제법 있고요. 잔량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량을 신경을 써야 되는 정도의 그라인더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호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두가 이렇게 공중으로 막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산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생긴 거죠. 이게 바디가 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얘도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양의 원두를 넣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중이 막 나르거든요. 그래서
이 우산 약간 위로 올라올 정도로 담아주면 굉장히 분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퍼를 굵어지는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게 되면 그냥 위로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하시면 돼요. 이 손잡이가 있어요. 바스켓 손잡이가. 요거를 딱 들어 올리면 그냥 빠지게 되어 있고요. 꽂을 때에도 이렇게 이 좀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안 들어가면 안 맞는 방향이야. 돌리다 보면 딱 들어간다고요. 안 맞는 방향으로 넣으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면 쏙 들어가요. 요 한 방향밖에 없으니까 표시도 필요 없이 그냥 더듬어서 맞추시면 되고요. 이거는 청소하실 때 이렇게 붓으로 털어주시면 되는 거고, 날의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니컬, 전형적인 코니컬버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간 깊은 날의 모양이라 가지고 가는 분쇄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겠는데 코니컬버 치고는 약간은 깊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더 얕았으면 에스프레소도 무난하게 됐을 것 같긴 한데, 이 가격대에 이런 날 모양을 채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이제 실제로 원두를 집어넣었을 때 분쇄되는 속도라든지 분쇄될 때의 뭐 이런 그 소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녀석으로 에스프레소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핸드드립이나 프렌치프레스, 모카포트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스프레소죠. 이 녀석이 에스프레소까지 카바를 쳐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제가 방송 촬영 전에 해봤을 때는 에스프레소 추출 잡기는 어려웠어요. 분쇄도가 좀 굵습니다. 좀 더 가늘었으면 싶은데 제일 가는 방향으로 해서 딱 돌리게 되면 약간 날이 닿습니다. 까까깍 하는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더 날을 붙이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0점 조정이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날이 살짝 닿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리를 하게 되면은 더 가는 분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는 분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날의 모양에서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녀석 그냥 공장 출고 상태에서 가장 가는 분쇄도로 해서 도징의 양을 최대한 많이 눌러 담으면, 그리고 이제 약배전은 좀 어렵습니다. 약배전은 분쇄도가 더 가늘지 않으면은 이제 물이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허니컴이 너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분쇄도가 안 되는 그라인더로는 약배전은 좀 일정 부분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해봤는데 너무 시계만 나와요. 그래서 바디가 나오질 않으니까 약배전은 아쉽지만 좀 포기하시고, 중배전 이상급의 원두를 사용하게 된다면 도징의 양을 꽉꽉 눌러 담으면 저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를 도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원두를 직접 갈아내는 그 소음과 이런 속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좀 듬뿍 넣었거든요. 속도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코니컬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앵코랑 비슷한 사이즈다 보니까 속도는 전혀 느리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소리도 아무튼 소음은 세테보다는 조금 조용한 정도, 앵코보다는 약간 더 시끄러운 정도고.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분쇄도로도 한번 갈아볼게요. 자,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하게 되면은 분쇄도가 가늘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느려져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느리진 않습니다. 앵코보다 약간 느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쇄도가 더 가늘게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저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눌러 담는 업도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업도징을 할 거니까 추출로 태클 걸지 마시고 맛있게 만드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장비가 부족하면 테크닉으로 커버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업도징과 최선의 이 탬핑, 제 몸무게 80kg를 실어서 누르는 80kg 탬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분쇄를 끝내고 나면은 정전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은 빼가지고 미친듯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전기랑 뭉침들이 채널링을 엄청, 바리스타는 하얀 옷을 입으면 안 돼. 모범이 되라고, 아부대장아. 자, 이렇게 정전기가 있으면은 뭉침과 정전기 때문에 채널링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세게 흔들어 주시고, 20g짜리 바스켓이고요. 노킹 하시고 눌러 담을 겁니다. 눌러 담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토닥토닥 두드려가면서 진짜 눌러 담는 최선을 다하는 업도징을 할 거고, 업도징을 하면서도 손가락으로 약간 레벨링을 보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몇 g인지 한번 볼까요? 22g밖에 안 담겨. 이게 분쇄도가 굵으니까 22g밖에 안 담기는데, 저는 좀 더 눌러 담아서 더 담을 겁니다. 22g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더 담아. 자, 이렇게 하면 몇 g이지? 24.7g이에요. 요거 다 담아 볼게요. 요 정도 다 담으면 안 되겠나. 자, 일반적인 도징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24.6g 탬핑 하겠습니다. 자, 탬핑도 강력하게. 우와, 하나도 안 눌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만 뺄까? 우와! 80kg 도징. 갑니다. 제발. 제발, 저항아. 생겨라. 그렇지. 된다. 좀 물총이 생기는데, 그래도 좋아. 좀 빠르긴 하지만 60ml를 17초에 좀 빠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크레마 상태 보시게 되면은 조금 거칠죠. 크레마 상태 옆으로 보셔도 되게 크레마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너무 굵은 분쇄도를 하게 되면은 거품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크레마 현상이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아주 거친 크레마가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은 이 사이사이에 기포가 더 크게 생기면서 부글부글부글하는 좀 이렇게 거친 크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쇄도가 더 가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80kg 탬핑도 하고 몇 그램, 4.6g 엄청 많은 도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놈은 안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뭐 기계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에스프레소가 내가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잔씩 한다 그러면 사실은 추천할 정도의 그라인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0점 조정을 하더라도 날은 조금씩 닿아가면서 무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뭐 빈스밀이라든지 이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빈스밀 600인가 비교를 한다면 핸드드립 분쇄도는 이 녀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삐까삐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먹어볼게요. 오, 괜찮아요. 아무래도 분쇄도가 굵다 보니까 약간 자극은 좀 있습니다. 약간 신자극이 더 빠르게 확 올라오긴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바디감이 아주 뒤처지진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출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에스프레소는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바디가 너무 떨어지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향미 위주로 조금 빠른 추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에스프레소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